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안중앙초등학교 6학년 2반 전도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로 왔는데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나요? 친구가 알려줘서 오게 됐습니다. 저희 그럼 센터에 자주 오는데 센터 장점이 있다면? 와이파이도 빵빵 터지고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자주 이용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라디오 소천 1919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라디오 소천 1919 화이팅!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코이는 작은 어항에 두면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합니다. 코이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 피라미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꿈이란 코이라는 물고기가 처한 환경과도 같습니다. 꿈의 크기는 제한이 없어요. 어떤 꿈을 꾸냐에 따라 나는 피라미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좁고 좁은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갖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안녕하세요. 7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수환입니다. 첫 곡으로 민물장어의 꿈 들었습니다. 원곡은 신해철이고요. 국가스텐의 하현우가 리메이크한 민물장어의 꿈으로 한번 문을 열어봤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이 코이라는 잉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좀 봤을 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 코이라는 한낱 이 물고기조차도 어디서 키우냐에 따라서,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물고기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큰 어류, 대어가 돼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에 이게 마치 저와 같아서 저는 더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늘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그냥 여기까지가 다인가 봐.
나는 이 정도 그릇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생각이 내 스스로 그렇게 한계를 두고 살지 않았었나. 뭐 아무도 저한테 넌 그렇게 살 그릇이야.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저 혼자 그냥 그렇게 딱 선을 긋고 난 여기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못해. 난 할 만큼 다 했어. 최선을 다했으니까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살지 않았나. 그러면서 굉장히 성공한 뭐 주변에서 보는 뭐 친구들, 뭐 지인, 가족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질투 아닌 질투심으로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어찌 보면 금수저니까 타고난 태생부터 다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내가 저 사람만큼 성공할 수 있겠어? 난 여기까지지 뭐 라고 이렇게 그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구를 우연히 읽고 꼭 1919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이 서천이라는 지역, 이 공간은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정말 낯선 곳, 잘 모르는 곳, 그리고 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뭔가 한계, 보이지 않는 한계를 짚고 바라보는 시선이라던가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 생각의 차이라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꼭 같이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우리도 코이라는 물고기가 처한 환경처럼 어쩌면 우리는 생각의 제한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데 그거 있지 않았음을 그걸 다시 한번 같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내가 꿀 수 있는 꿈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고 함께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조금씩 커지고 계시고 실현되고 계시고 현실화되시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꼭 1919 사연으로 한번 또 보내주셔서 여기 살고 있는 모두가 함께 변화되는 그런 희망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민물장어의 꿈을 한번 들려봤고요. 이어서 또 다른 곡 하나 듣고 갈게요. 이선희의 꿈 듣겠습니다. 생각 없이 놀던 때가 그리워요. 그때만 이해할 수 있던 것들. 라디오 서천 1919 코너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일자리 네트워크죠.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님과 전화 연결 통해 또 한 주간의 서천군대 일자리 정보 알아봅니다. 그 다음 오늘의 사회경제 맛보기 줄여서 오사마 코너는요. 김진현 씨가 매주 사회경제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 전해주십니다. 다음 2부에서는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이죠. 서천군청의 홍보팀 미니어 아나운서 김희주 아나운서가 서천군의 지난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을 얘기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3부에서는요. 역시 김대겸 씨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 생활정보 팁과 또 생활정보 이외에도 센터에서 저희가 밀고 있는 행사 소식까지도 전해줄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노래 한 곡 이어갈게요. 벤의 꿈처럼 듣고 전 잠시 후 일자리 네트워크에서 뵙겠습니다. 나만 홀로 느낀 황홀함일까. 그저 바라보는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협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침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골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한 주간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역시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님과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좀 무덥네요. 그러니까 일자리 그 문의도 조금 줄었을 것 같아요. 날이 워낙 더워서. 예, 어떻게 승환 씨가 상당히 잘 아시네요. 그냥 날씨 탓이거니, 왜냐면 좀 날이 너무 덥거나 이러면 좀 사람이 무기력해지기 쉬우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봤는데 진짜 그렇군요. 예, 지금 취업이 좀 되고 합니다. 근데 날이 한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울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한풀 꺾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 그래도 한 주간의 뭐 일자리 정보는 이제 계속해서 문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채용 정보 알려주실 거잖아요. 네네. 네, 먼저 첫 번째 일자리 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요. 명품 김에서 생산직 3명 채용합니다. 명품 김에서 생산직 3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인데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학력 나이 무관하고요. 네. 근무는 주 5일 근무. 근무 시간은요? 8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8시부터 1시간 앞당겨서 8시부터 5시까지. 네. 주로, 근데 이게 생산직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이쪽은 뭐 단순 업무인데요. 네. 포장하고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 포장하는 것과 스티커 작업하는 업무군요. 네. 그러면 명품 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네.
이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 외국 수출을 하는데요. 네. 2차 가공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1차 가공은 해서 작업을 해서 2차 가공 온 것을 김을 구워서 이 김을 다양하게 제조를 하더라고요. 2차로 다양하게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제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맛을 내는데 거기다 조미료를 어떻게 이제 잘 섞어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네. 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조미료겠죠. 네네. 그런 부분을 참 다양하게 스낵처럼 만들어서 첨부를 해서 그것을 수출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김 맛을 내는 과자 같은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업무나 그런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조미료를 다양하게 또 섞어서 좀 김의 그 맛에 변화를 좀 주는 이런 2차 가공을 하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명품 김에서 생산직 3명 채용한다는 거 첫 번째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소식도 알려주시죠. 예, 두 번째로요. 유한회사 사이엠테크에서 사무직 1명 채용합니다. 사무직 1명이요.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건가요? 여기는 이제 사이엠테크라고 이제 네. 전기 안전판 제조업체인데요. 네네. 여보세요?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예. 빨리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사이엠테크에서 이제 사무직을 1명 채용한다는 건인데 이 사무직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쪽은 전기 안전판 네. 납품업체인데요. 네. 격리 업무를 주로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안전 납품 업체인데 여기서 격리 업무를 보는 1명을 채용한다는 얘기군요.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학력은 9개월 이상이고요. 네. 나이는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주 5일 근무고요. 근무 네.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월 130만 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관계로 빨리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 김과 유한에서 사이엠테크에서 이제 채용한다는 건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전화 연결 통해서 한 주간의 일자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명품 김에서 업무 주로 이제 포장과 스티커 작업을 하는 생산직 3명을 채용하는데요. 학력이나 나이는 무관하고 근무는 주 5일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급은 6,030원입니다. 두 번째로 유한회사 사이엠테크에서 격리 업무를 보는 사무직 1명 채용하고요. 학력은 고졸 이상, 나이는 무관합니다. 근무는 주 5일 근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월 13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신곡인 것 같아요. 로꼬가 함께 부른 에릭남이 부릅니다. 못 참겠어. 뜨거운 햇살에 달린 듯이 지치고 목이 말라 You know what I mean 깊은 바다에 빠진 느낌 숨 쉴 수가 없어 I think I'm in too deep Because of you 말하고 싶어 baby you 너만 보면 웃겨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안녕하세요. 이번 오사맛 코너 주제는 사회적 경제와 도시 재생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도시 재생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극심합니다. 지역 간 경제, 사회적 불균형은 광역시, 도, 그리고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금까지의 도시개발 정책은 토목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 공간을 건설하는 문제보다 물리적 공간을 건설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외부 의존성만 높아지고 지역 내 주민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일부 건설업자와 주택 소유자들만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물리적인 개발 방식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장소 중심의 종합적 재생, 주민과 지자체 중심의 재생 추진,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통한 쇠퇴 지역의 활성화를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일반적으로 기성 시가지 내 노후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일한 사업수법을 적용하여 물리적 환경만을 일시에 정비하는 기존 정비 방식과는 달리 지역의 장소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쇠퇴 지역을 경제, 사회,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물리, 환경,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총체적으로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재생 방식으로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로서 주민들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며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도시재생이 시급한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13곳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이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 유지 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이루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경제적 지식에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홍은일 연구원이 도움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김진현이었습니다. 네. 앞서 원래 오사맛부터 순서가 나가야 했는데 이번 주 그 방송 녹음이 약간 문제가 사전 녹음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음 주 방송물 저희가 미리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곡은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이어서 오사맛 들었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저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서 김희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요즘에 이 드라마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죠. 수지가 나온 드라마에서 불렀던 노래 링마벨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선가 날 부르는데 혹시 그대일까 괜히 설레이잖아 난 사실 오늘도 또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입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정보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역시 오늘도 서천군청의 홍보팀 김희주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우신가 봐요. 좋아요. 사실 실제 날씨는 진짜 더운데 네. 네, 또 스튜디오는 저희가 조금 미리 태어나가지고 네. 춥네요 오히려. 네, 아예 제가 좀 추위를 잘 타는 편이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막 세게 에어컨 틀어놓은 건 아닌데, 네.
오실 때 근데 덥긴 하시지 않았어요? 잠깐 나와도 요즘 덥더라고요. 엄청 더웠어요. 아니, 올 때 갑자기 해가 없다가 네. 해가 갑자기 찡찡 찌더라고요. 오전 중이었는데도. 네. 특히 어제는 더 더웠어요. 어제가 저는 좀 네, 절정이지 않았나. 절정이었죠. 진짜 폭염주의보 그 문자까지 막 경보 발생하고 막 네. 잠깐인데 뭐랄까 막 땀이 나는 걸 떠나서 눈도 못 뜨겠고 그냥 몸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와중에 어제 야외 촬영을 나갔거든요. 그늘 한 점 없는. 눈 뜨기 힘들지 않아요? 눈도 저절로 얼굴 찌푸려지고. 네,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눈을 자꾸 제가 감는 거예요. 그쵸. 감기죠. 나도 네, 모르게. 정말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고 게다가 자꾸 가만히 서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데도 땀이 너무 나니까 맞아요. 참 촬영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어제 날씨가 정말. 이게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촬영까지 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타진 않으셨어요? 많이 탔어요. 지금 엄청 시꺼멓죠? 정말 시꺼맙니다. 어제 바닷가라 어쩔 수 없어. 예, 맞아요. 햇볕이 정말 불볕더위였고 어제 고생한 만큼 저희가 이제 군정 홍보 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서천군은 관련 관광지에 대한 홍보 영상을 지금 촬영 중에 있는데요. 네네. 어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서천군에 정말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해요. 이 홍보 영상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네, 어제 촬영을 마쳤고 제작 중에 있는데요. 이건 2편이에요. 1편은 지금 뭐 서천군청 SNS나 서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홍보 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상제 생가지에 관한 그 홍보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어쨌든 SNS, 블로그 이런 곳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199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지역 정보 소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소식은요. 춘장대 해수욕장이 7월 2일에 개장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주말마다 정말 많은 관광객들 분께서 찾아주시고 계세요. 저번 주에도 가보니까 또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신나는 축제도 곁들여서 즐기시라고 춘장대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이번 주 토요일 23일에 여름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해서 24일까지 진행합니다. 여름 문화 축제. 네. 이거는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경연대회랑 관련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을 위해서 한번 소식을 알려드렸던 행사 축제이기도 한데요. 네. 그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23일에 개막해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2016 춘장대 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축제는요. 첫날인 23일에는 전국 청소년 가요제가 예선과 본선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24일 일요일에는 전국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때는 본선과 결선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 직장인 이 경연대회가 이제 양일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서객들은 그냥 뭐 바다 물놀이도 하시고 또 저녁에는 이런 대회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은 즐겁게 되실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는 제가 이 축제를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실력이 대단하세요. 이게 아마추어의 그 경연대회가 아니구나. 요즘엔 정말 청소년들이 이제 가수나 뭐 연예인을 많이 꿈꾸다 보니까 SNS나 이런 영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이 뭐 댄스 춤을 추는 영상이 정말 프로 못지 않은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역시나 이곳에서도 불꽃 튀는 경쟁, 선의의 경쟁을 정말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가수가 아닐 뿐 가수 못지 않는 그런 노래 실력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조금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23일, 24일 이제 한창 피서객들이 이제 바닷가로 많이 가는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뭐 다다음 주까지 여기에 놀러 가셔서 함께 또 이런 공연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서천군에
촬영 이게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 TV쇼 진까지 하면은 연상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네. 진. 네. 진품 명품. 네, 맞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네. 쭉 봐오고 지금까지도 이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TV쇼 진품 명품이 서천군의 출장 감정을 오거든요. 네. 와, 이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 또 여기 서천군에도 찾아오는 거군요. 네. 근데 이 출장 감정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가요? 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감정을 하지만 지역에 직접 내려가서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소소한 뭐 골동품이나 아니면은 대단한 정말 골동품을 가지고 오셔서 가까이에서 이제 감정을 해주는 그런 코너인데요. 지역을 이제 직접 가셔서 감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는 서천군으로 오신다고 하네요. 근데 8월 9일에 촬영 예정인데, 오늘은 그 감정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8월 9일이면 2주 정도 시간이 남은 거네요. 네, 2, 맞습니다. 3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게 어디서 촬영이 진행되는 건가요? 촬영은 서천군 문예전당에서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감정은 서천 군민 여러분도 다 참여하실 수 있고 물론 그다음에 인근 타 지역에 나도 이 가까운데 나도 좀 감정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괜찮습니다. 신청하셔도 되시고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세요. 감정. 정말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골동품들이 있다. 이러신 분들 한번 감정평가 받으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 스튜디오까지 가기 꺼리셨거나 하시면은 또 촬영에 또 참여하시는 것도 또 재미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이제 부담 가지지 않으시고 네네.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정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어디로 일단 문의나 뭐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신청은요. 서천군청 정책기획실 홍보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팀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가 지역번호 041-950-4219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번호 041-950-4219의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감정이 좀 안 되는 물건들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어떤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화폐나 우표, 불교 용품, 외국 작품, 마패, 수석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폐나 우표, 불교 용품, 외국 작품, 마패, 수석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저도 이렇게 진품 명품에서 이렇게 서천군까지 와서 출장 감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골동품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없네요. 하고 싶어도 감정 받을 게 없네요. 저도 너무 감정 받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집을 한번 오랜만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펴봤네요. 뭐 없나? 없었나요, 근데? 요강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요강은 지금 제외된 건 없네요. 그러네요. 신청은 되는데. 그러게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또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서천에 살고 계시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는 진짜 뭐 3, 40년 된 혹은 그 이상 된 대대손손 물려오는 그런 골동품들이 분명히 집 곳곳 어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네. 잘 찾아보셔서 혹시 모르나요? 또 이 좋은 이제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정보 소식은 여기로 끝인 건가요? 짧게 공연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서천군 문예전당 대공연장에서 판놀이라는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전통예술단 혼이 주최하는 공연인데 7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 7시 30분 이렇게 2회 공연으로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많이들 보러 오세요. 네, 오늘도 여러 소식들 알차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곡 신청하고 가실 건가요? 네, 어제 오늘 정말 덥고 참 지치고 좀 그렇게 지금 저도 많이 지쳐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렇게 더울 때 저는 딱 이 냉면이 떠올라요.
냉면 하면은 맞아요. 이제 이분들의 노래가 요즘에는 떠올릴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명카드라이브라고 네, 무한도전 가요제에 제시카와 박명수 씨가 팀이 돼서 부른 노래입니다. 냉면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분위기 이렇게 전환을 위해서 또 센스 있게 냉면 신청하고 가셨네요. 명카드라이브가 부른 냉면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전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김희주 아나운서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견브로와 함께하는 생활정보 팁팁. 네, 3부 생활정보 팁팁 시간입니다. 바로 여기 김대겸 씨가 또 스튜디오에 와주셨는데요. 바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로거 김대겸입니다. 네. 와, 날이 진짜 폭염이에요, 폭염. 예.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주로 이제 센터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데도 잠깐 이제 외근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면 네. 이게 정말 사람이 살 더위는 아니다. 폭염주의가 와서 저는 문자도 받았어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네, 뭐 물놀이 같은 거 이제 삼가하라고 그런 얘기도 듣고 돌아다니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날씨입니다. 네. 대겸 씨는 어떻게 더위 좀 잘 타시는 편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생긴 거와 같이 더위를 정말 잘 타는데요. 네. 이거 그 통돼지 바베큐 되는 느낌 있잖아요. 네. 밖에서 정말 입고 익어서 있는, 겨울에는 냉동 보관되는 느낌인데 네, 아무튼 너무 더워요. 요즘 심각합니다. 그 핸드폰 잠깐만 한 5분만 들고 있어도 핸드폰이 예.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이렇게 못 쥐고 있는 거? 그렇죠. 손난로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삼시세끼에서 네. 가마솥 뚜껑에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 불 필요 없이 그냥 햇볕에 고기가 구워지지 않을까. 삼시세끼에서 그렇게 구웠어요? 아니요. 삼시세끼에서는 불에 피웠는데 가마솥처럼. 네, 햇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진짜 타는 듯한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살도 타는 것 같고. 이 정도 날씨면 진짜 되지 않을까요? 네, 진짜 살 탈 것 같거든요. 타죠. 진짜 타죠. 웬만한 거는 라면도 끓일 수 있지 않을까. 맛있겠네요. 너무 맛있겠어. 맛있겠네요. 점심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네. 굉장히 덥습니다. 아무튼 초복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진짜 초복이 딱 제때 왔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진짜 초복의 이름에 걸맞게 네, 몸보신 제대로 하셔야 네. 이 무더운 여름을 조금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여름철 이렇게 폭염에 맞서서 또 뭔가 사람들에게 이제 좀 희망이 되는 좋은 정보로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여름철에 관련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네. 저번에는 그 에어컨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자차를 소유하신 그 자동차에 네. 좋은 정보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름철 차량 관리법. 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차량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간단히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네. 가지고 오셨군요. 그렇죠. 아마 더워서 대부분 안 걸으실 거예요. 진짜 네. 거의 차로 이렇게 잠깐 많이 이동하실 텐데 그때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만큼 여름철에 맞게 관리하는 법을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죠. 네. 요즘 같은 날씨에 그 차를 바깥에 오래 세워두면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을 정도로 덥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 음료수나 라이터 같은 거, 휴대폰 배터리나 이런 것들 놨을 때 폭발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폭발 위험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70도 넘게 올라가니까 실제로 정말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고 간다든가 네. 뭐 이런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차 내부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네. 뜨거운 날씨만큼 차량도 그만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요. 차량의 엔진 과열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그래서 꼭
냉각수의 양을 점검을 하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을 해주면서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 주셔야 합니다. 냉각수 점검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냉각수를 점검해 주는 법이 한 가지 나왔는데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저번 주에 여름철 에어컨 관리법 때도 차량 에어컨 관리에 대해서 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에어컨 필터 관리와 내리기 전 송풍 모드를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에어컨 작동법이 따로 있어요. 에어컨은 작동하는 게 그냥 이렇게 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예. 따로 하면 되는 게 또 있나 봐요? 저도 그냥 이렇게 켜놓으면은 네. 알아서 시원해지니까 네. 원래 다 그러려니 했는데 네. 이게 조사하다 보니까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음. 이게 우선 차량 시동 걸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 시동 끌 때 에어컨 스위치를 안 끄고 네. 시동을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꺼지니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확 네. 꺼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다시 차를 시동을 걸 때 네.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냥 네. 에어컨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에어컨 압축기를 이게 시동을 가면서 작동시킬 때 네. 부하가 발생한대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확 시동을 막 거니까 그렇죠. 좀 힘이 이제 거기에 과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시동 모터랑 네.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은요, 꼭 시동을 켠 후에 작동시키는 네.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트는 법이 또 따로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게 보통 좀 엔진 아끼겠다고 1단에 놓고 그냥 오랫동안 켜두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그러지 말고 처음에 그냥 애초에 세게 3, 4단으로 놉니다. 네. 그러고 나서 천천히 2단, 1단 이렇게 내려야 냉각률이 훨씬 더 좋고요. 금방 시원해지고요. 오. 에너지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착하기 전에 2, 3분 정도 미리 끄고 풍량 조절만 이 송풍으로만 네. 이거를 높여서 다이얼을 높여서 송풍구에 남아있는 습기와 냄새를 제거시키면은 훨씬 더 그 효과를 배로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에어컨 관리까지 동시에 된다고 하니까 이 정보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차에서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사무실이라던가 일반 가정에도 좀 해당될 것 같네요. 네, 에어컨 관리법은 저번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송풍으로 끄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돌려놔야 내부가 건조가 되니까 곰팡이가 많이 죽으니까 그렇게 네.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에어컨 작동시킬 때 네. 처음부터 약하게 트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엔 오히려 좀 강하게 그렇죠. 딱 틀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시원해졌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낮춰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네. 하시는 게 더 좋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이거 조사하면서 이건 정말 처음 알았어요. 네. 저는 무조건 살살 틀면은 무조건 에너지 아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고.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보통 에어컨을 끌 때 에어컨만 켜 있으면 공기가 이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항상 창문을 열어놓거나 이제 순환시킨다고 네네네. 하다 보니까 이게 에어컨을 안 그래도 낮춰놨는데 네. 바깥 공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시원하지 않은 상태로 쭉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엔 오히려 이렇게 해놓고 네. 나중에 이제 끌 때쯤에 송풍이랑 이렇게 조금 환기를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요 생활 정보로 이제 에어컨 관리법, 차량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 맞게 뭐 신청해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신청하신 곡이. 네. 제가 좀 신청한 곡이 요즘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흥얼거리기 좋은 노래로 제가 추천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더울 때는 너무 조용한 노래 들으면 안 돼요. 더 짜증나요. 덥고 졸립고요. 밥 먹고 나서 차 탔을 때 전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따뜻함이 찜질하는 느낌 나더라고요. 오히려. 소화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흥얼거리기 좋은 노래로 제가 추천하는데요. 네.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신청합니다. 이 노래가 좋죠. Can't 정말. Stop the Feeling. 맞아요. 네, 또 촐짝거리네요. 네. 저는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하나 더 신청을 하고 싶은 게 네. 아까 여기 에어컨 관리법 얘기하시면서 네. 유난히 강조하신 단어가 있어요. 대균 어떤 씨가. 거죠?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인가요? 보통 그냥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배터리.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배터리, 배터리 뭐 이렇게 강조하시길래 배터리. 자꾸 네. 그 홍진영의 사랑스러운 목소리 사랑의 배터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곡 신나는 곡 듣고 와서 생활정보 팁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과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K-I-N 견브로와 함께하는 생활정보 팁팁. 네, 이번 시간은 생활정보 팁팁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희 센터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가 하나 있어서 이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사연은 진짜 행사가 끝난 이후에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쏟아지는 여러 사연들을 조금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씨.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게 있죠. 다시 한번 홍보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지금 한 3주째 저희가 광고 방송을 때리고 있습니다. 영상문화 나눔 버스 네. 사업인데요.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업이죠. 저희가 주최 주관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네.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 그리고 서천군과 저희는 이제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이 영상문화 나눔 발대식을 서천군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다른 지역도 많은데 여러 지역이 후보상에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쟁을 뚫고 바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여기서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저번에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 때도 네. 그 진짜 다 들으면 알 법한 도시들 사이에 딱 서천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천이 뭔가 문화적으로 이런 영화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서비스들과 프로그램적으로 다 이제 집중이 되는데 네. 딱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의 참여만 네. 있으면 우리 서천이 딱 부흥할 수 있는 문화의 부흥지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더 참여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시작을 이제 저희 센터가 하고 있으니까. 되게 뿌듯합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자랑스러워요. 네, 아직은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지나고 나서 그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조금씩 이게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뭐 한 번에 갑자기 훅 변하게 하겠습니다만 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이제 발대식부터 또 네.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 개를 계속 하반기에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그 많은 변화를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상문화 나눔 발대식이 뭔지 정확히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26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요. 저희가 전야제가 있습니다. 발대식 전날에 전야제가 있는데 그 전에도 있죠.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기획전 개막식이 있습니다. 3시에 있네요. 네, 이거는 또 영상문화 나눔 발대식과는 별도의 행사인데 네. 원래 작은 영화관이 전국에 이제 엄청 많이 있거든요. 작은 대도시, 소도시 단위로 생겨는 곳. 100석 이하의 영화관을 작은 영화관이라고 붙여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 센터에 있는 기벌포 극장도 작은 영화관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작은 영화관을 정기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함께 계속 이런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개막식을 또 여기 서천에서 하게 된 거죠. 영상문화 나눔 발대식에 맞춰서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발대식
발대식 말고 이전에 이제 개막식이 있고 이때 영화를 어떤 걸 상영하죠? 저희가 이때 영화를요 베테랑을 상영을 해드리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저희 서천이 나는 또 배우가 네. 한 분이 참여해 주시잖아요. 베테랑에서도 잠깐 특별 출연으로 나오신 분인데요. 김응수 씨가 이날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김은수 씨가 또 축사도 해주시고 네. 영화 시작 전에 GV 관객과의 대화도 한 20분 정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뭐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거의 시사회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이 한번 움직이시려면 제가 그럼 굉장히 출연료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꺼이 이런 서천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평일 화요일 3시죠. 네. 그 개막식에 맞춰서 와주시면 김웅수 씨도 보고 또 영화진흥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축사를 해주시고 영화도 무료로 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준비된 게 있죠. 이제는 그 다음에 준비된 게 저희가 이제 7시에 네.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 춘장대 해수욕장과 구 판교역 광장에서 두 군데서 나눠져서 네. 그 전야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춘장대 해수욕장 광장 같은 경우에는요. 피서객들 대상으로 대형 스크린 300인치 이상짜리의 그 스크린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직접 그 엄청난 음향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을 들고 그렇죠. 네, 피서객들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영화를 상영해 준다고 하고요. 영상 나눔 버스도 그때 직접 전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이게 진행이 되죠. 예. 판교역 광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상 나눔 버스를 전시를 하고 나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식전 행사로 판교중 국악 동아리와 서천초등학교 댄스 동아리의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무료 영화 상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게 같이 다 이제 움직이고 협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영화관 기획전은 이제 아니죠. 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함께 움직이는 또 네. 개막식이고 이후에 움직이는 거는 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직접 이동 상영 장비를 가지고 여기 서천의 두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 행사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행사가 본행사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27일 날에 본격적으로 발대식이 봄의 마을 광장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저희가 이때 그 3시부터 영상문화 나눔버스의 홍보부스로 운영을 하고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연이 될 예정입니다. 네. 봄의 마을 광장 일원에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이때 또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미리 먼저 참여를 해주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비춰서 그렇죠. 하고 있는 그 시험 프로그램을 같이 옆에서 참관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그거는 오후 3시에서 4시쯤 이뤄질 예정이고 진짜 본행사는 언제부터죠? 축하 공연 네. 6시부터 있을 예정인데요. 거기 누가 나오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퓨전 국악 밴드가 한 팀 나오고요. 예인 스토리라고 저희 이제 스토리. 사무국장님이 네. 또 운영하시는 이제 국악 국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아주 그냥 귀가 즐거운 그런 밴드의 음악이 하나 기다리고 있고 이어서 힙합 공연. 그렇죠. 젊은 또 청년들 네. 대상으로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가리온의 공연이 또 있을 예정이고요. 언더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디제잉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전 그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본 이제 개막식 발대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할 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청춘의 십자로라는 그런 이게 복합 문화 공연이라고 해요.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청춘의 십자로가 뭐냐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영화이고요. 원본 프린트가 남아있는 유일한 무성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성 영화 상영 방식과 지금 현대의 뮤지컬 형식을 결합해서 그 한국 영화사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탄생된 복합 문화 공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게 원래 이 공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게 한 2,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대요. 왜냐하면 이 개념은 저희 세대들
그러니까 뭐 80년대, 90년대 세대는 잘 모르는데 그 이전 세대 분들은 이제 변사라는 영화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거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성 영화가 실제 큰 스크린에 띄워주는데 중간에 변사가 나와서 그런 읊어주는 얘기도 있고 또 실제 배우가 나와서 연기하는 부분도 있고 원래 그 무성 영화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이제 4인조 밴드가 나와서 중간에 뭐 오카리나라던가 이런 밴드 이제 연주하는 게 있대요. 네. 저희는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연주 밴드들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음악으로 치면 오케스트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오페라 뮤지컬. 왜냐면은 오페라 같은 형식이 이제 앞에 오케스트라 그 악단들이 다 그렇죠. 있고 아래에 있고 이제 연기를 하는 또 이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 세대가 아닌 훨씬 더 윗세대 분들은 이미 어떤 거다라는 감이 좀 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기대를 하시게 될 것 같고 네. 저희도 또 서천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만큼 이런 이색적인 이벤트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꼭 좀 이 봄의 마을 광장에 오셨으면 합니다. 이 청춘의 십자로 8시 공연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문화 나눔 발대식이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저희가 한 가지 소식을 더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사무국장님께서 또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가지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또 새로 하는 사업 중 하나죠. 바로 주민기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인데요.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역시 대겸시도 실제로 이 주민기업에 또 뽑히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주민기업이라는 게 뭐죠? 예비 사회적 기업의 또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의 그 기반에 맞춰서 또 네.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팀을 우리 그 지역자치단체에서 그의 서천군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가 주민기업인데요. 역시나 여기에 선정이 되면은요, 금전적인 지원을 1,000만 원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진짜 자본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사실 사업을 어떻게 네. 시작하냐의 그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데 1,000만 원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죠. 저같이 특히 청년들에게는 이게 보통 사업에 그 준비를 마련한다. 이게 사업이면 보통 다 대출이거든요. 사업 지원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대출 없이 진짜 온전히 꿈을 펼치게 해주는 그런 제도는 전 사실 이 주민기업 제도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업 준비하려고 엄청 노력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다른 지역에도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 이 충청남도에서 되게 모범 사례로 뽑혀가지고 네. 이게 원래 상반기 때 한번 뽑았었어요, 세 팀을. 네. 근데 이번에 그 도에서도 이게 너무 좋은 제도다 보니까 지원금을 더 줘서 해라라고 해서 주민기업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는 뛰어나고 진짜 사업할 수 있는 뭐 구성원도 좀 마련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건 다 있는데 좀 자본이 부족하다라고 고민이 되시는 대표분들이 계시다면 이 주민기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이 지금 오늘 목요일자인데 내일까지 접수 마감이라고 합니다. 내일까지구나. 네.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뭐 하루만 해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차피 뭐 서류하고 나서 이제 면접도 있잖아요. 예. 면접에서 또 기량껏 그 본인의 그 사업의 어떤 가치라던가 비전을 얘기해 주신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흔치 않은 기회니까 꼭 많은 기업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생활정보 팁팁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더운 날 또 와주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근데 여기가 더 시원합니다. 그래요? 네. 비사하러 오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신청해 주시죠. 그 요즘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네. 곡인데요. 보이비의 호랑나비라는 곡입니다. 보이비라는 가수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보이비가 어떤 노래 실력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나 궁금했는데 마침 또 보이비의 호랑나비 신청해 주셨네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호랑나비는 아니겠죠?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곡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보이비의 호랑나비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생활정보 팁 김대겸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What's up? 호랑나비 들이대 오늘 밤은 특별했으면 해 brother 술 들어가니까 기분이 들떠더 전화 걸어 길형 yeah my big brother 오케이 때리시고 바로 클럽으로 거울이든 파워 취한 티내다 몸 개그할 거면 집에 Close your eyes. 7월 21일 라디오 서천 1919 벌써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요. 아까 3부 끝곡으로 들었던 호랑나비랑 조금 다른 분위기로 마무리 지을까 해서 이 곡을 선정했는데요. 많이 들어봤던 곡이죠. 명곡입니다. The Bangles의 Eternal Flame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28일에 뵐 때는 이 뜨거운 열기가 조금 식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 belong with me.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